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 상공에는 미군 정찰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특이 동향이라고 말하기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죽음의 폭격기라고 말하는 B-1B 랜서까지 동해상으로 진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이 세기도 벅찰 정도로 매일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6일에는 미 공군의 E-3B 센츄리 공중저기경보 통제기가 한반도 상공에 날았고요. 7일에는 또 다른 공중저기경보기 통제기가 한반도 상공을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E-8C 조인트 스타스도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8일에는 또 7일과는 다른 미 공군의 공중저기경보 통제기 E-3B 센츄리가 포착됐고 9일에는 고고도 정찰기 U-2S 드래곤 레이디가 포착됐습니다. 10일에는 미 해군 소속의 정찰기 P-8AGS가 포착됐고요. 11일에는 미 공군의 지휘통제기 E-8C 조인트 스타스가 이렇게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포착이 되는 거죠. 이 외에도 또 다른 정찰기들도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씩 좀 볼까요? 자, 4일에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 공군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일본 영공을 거쳐서 동해상에 진입했죠.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입니다. 이 B-1B는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미국 본토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엘스위스 공군기지에서 출격을 했는데요. B-1B 랜서 2대가 이날 괌 앤더슨 기지에 전개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한 대가 빠져가지고요. 일본 혼슈 북단, 홋카이도 남단 경계 상공을 거쳐가지고 동해상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동해상에 들어왔는데 일본의 항공자위대하고 그곳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9일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뭐냐면 미일 양국의 공동대처 능력과 부대의 전술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16대의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함께 했습니다. 이 훈련과 관련해가지고 일부 국내 언론들은 이 B-1B 폭격기가 외부 장착대에 그러니까 B-1B 밑에 보면 장거리 공대진 미사일 그러니까 제즘을 탑재를 했다. 그래가지고 한반도 쪽으로 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즘을 장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밑에 조금 뿔뚝 솟아나온 걸 제즘이라고 오인한 거죠.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제즘을 거론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 9일 미국 전략사령부가 B-1B 전략 폭격기가 기체 외부에 이 제즘을 장착하고 발사 시험을 성공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관심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튀어나온 걸 보고 그랬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건 잘못된 보도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즘을 만약에 장착하게 되면 미 공군기지가 있는 군산 상공에서 평양의 김일성궁, 김정은이 있는 그곳을 곧바로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착각을 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B-1B 랜서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는 대한민국 영공에 한 번도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동해상공만 비행했을 뿐입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해상공에 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정권 교체기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 그것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6일에는 한반도 상공에서 돌연 미 공군의 E-3B 센츄리 공중저기경보 통제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군용기 추적 트위터 계정인 노콜사인은 E-3B 센츄리가 한국 남부 상공에서 포착됐을 당시에 오랜만에 항적을 공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걸 아주 특이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E-3B 센츄리는 기체 위쪽에 탑재한 원형 형태의 레이더를 통해서 반경 400km, 한 600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물에 대한 피하 식별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7일에는
미 공군이 운용하는 또 다른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인데요. E-3B 센츄리 한 대가 전남 상공을 선에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앞으로 전남, 전북 이쪽을 자주 이야기할 텐데 좀 관심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체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 18비행단 예하의 961 항공통제비행대 소속입니다. 이 항공 추적 사이트인 레이더박스하고 ADS-B에 따르면요. 7일 오전 6시 8분 한국 시간입니다. 정읍 상공에서 첫 식별이 됐고 이후에 오전 8시 44분 전남 화순 상공에서 ADS 작동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2시간 40분 동안 한반도의 남부 내륙 상공에 채공하면서 남북으로는 전주시하고 광주시, 동서로는 정읍과 합천 사이 공역을 방사선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중조기 경보기 통제기 E-3B 센츄리의 비행 목적입니다. 왜 거기에서 2시간 40분 가까이 떠 있었을까 하는 거죠. 우선 지난 7일부터 2박 3일간 24시간 연속 비행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명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 공군의 조기 경보기인 이 E-3B 센츄리가 한반도 상공에서 식별되는 것 자체도 극히 이례적인데 특히 이 한반도 남쪽인 전라도 상공에서 식별됐다는 거 이건 더욱더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역에서는 지난 11월 30일 공군이 운영하는 조기 경보 통제기인 피스아이의 항적이 노출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한편 E-3B 센츄리가 식별된 7일에는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인 KC-135T 스트리트 탱커도 전북 상공에서 식별됐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이 기체는 7일 오후 2시 36분 전북 군산 해상에서 첫 식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내륙으로 진입한 다음에 고창, 장성, 광주, 나주 상공을 통과해가지고 2시 45분 나주 상공에서 ADS 작동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이 공역에는 7일 오전 6시 8분부터 8시 44분까지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E-3B 센츄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7일 E-3B 센츄리가 남쪽 상공을 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날 미 공군의 EAC 조인트 스타스가 오후 7시 28분 광주 광역시 인근에서 또 식별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 상황도 아닌데 미 공군의 전략 자산들이 이렇게 한반도에서 식별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더욱더 궁금한 겁니다. ADS-B와 레이더박스에 따르면 이 기체는 정읍, 익산, 부여를 거쳐가지고 서해로 이동했다가 다시 공주, 보령을 통과한 다음에 서산 상공에 도달한 7시 39분 ADS 작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E-8C 조인트 스타스 이게 이제 북한 병력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 그러니까 TEL 같은 이런 지상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데 특화된 정찰기입니다. 6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8일 오전 8시에는 한반도 상공에 7일날 포착되었던 기체가 아니라 또 다른 미 공군의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E-3B 센츄리 한 대가 식별됐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군용기 추적 트위터 계정인 노콜사인에 따르면 최초 서해 상공에서 경기도 화성시를 통해서 내륙으로 진입한 다음에 경상북도 김천시 인근 상공까지 비행 항적을 그렸습니다. 이 기체는 미 본토에서 동북아시아로 전진 배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9일에도 고고도 정찰기 U2S가 전라도 상공에서 식별됐습니다. 또 전라도입니다. ADS 자료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48분 한국 시간인데요. 경기도 화성 상공에서 첫 식별됐는데요. 미 공군의 고고도 정찰기인 이 U2S 드래곤 레이디는 원래 이 캘리포니아주 밀 공군기지에 주둔합니다. 미 항공 전투사령부 이하의 제9작전대 제99 정찰비행대 소속인데요. 현재 오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U2S 드래곤 레이디는 전북 보안까지 비행한 다음에 다시 북상을 해가지고 해군 2함대 본부 상공, 그 다음에 안산까지 진출한 다음에 다시 남하해가지고 오산 미 공군기지, 그리고 아산을 거쳐서 육군 헬기 전용 작전기지가 있는 조치원, 육군 종합보급창에 있는 세종시 상공을 지나서 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논산, 완주를 거쳐서 전주, 전남, 고흥, 정읍, 장성, 광주 부근 상공, 주로 이제 전라도 쪽이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10시 18분 ADS 작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기체의 비행 항로상에는 계룡대, 자운대, 육군 헬기 작전기지, 육군 종합보급창, 육군 제35 보병사단 임실이 있죠. 제31 보병사단 광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32 보병사단 세종시에 있습니다. 이런 향토사단. 그리고 해군 제2함대 사령부들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의 정찰기들이 왜 이렇게 호남 지역을 집중적으로 비행하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주요 군 주둔지 상공을 비행했다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군의 정찰기들이 왜 이렇게 한반도의 남서부 지역을 이렇게 이잡듯이 샅샅이 훑고 있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한편 이 기체는 지난 8월 4일하고 9월 1일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식별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10일에는요, 미 해군 소속의 정찰기인데요, P-8AGS로 추정되는 기체가 한반도 상공에서 식별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체는 세부 기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아마 이 기체가 미 해군 정보국 아니면은 미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CIA가 운영하는 기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또 전라도 상공을 비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라도 상공이라는 걸 특이하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난 12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연이어 E3B, E8C, KC-135T, A-10, U2S 이런 각종 전략 전술 항공기가 해필 전라도 상공에서만 이렇게 식별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체는 지난 10일 0시 21분 한국 시간인데요, 전남 고흥 상공에서 첫 식별됐는데 이후에 전북 완주, 익산, 충남 논산, 공주, 아산, 당지를 거쳐가지고 서해로 진출한 다음에 다시 수원 비행장, 안산, 서해대교, 군산, 익산을 거쳐가지고 전북 상공에서, 전주 상공에서 ADS 작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기체의 항로를 보면 태안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그러죠. 이 ADD하고 안흥 종합시험장을 집중 정찰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또 11일에도 또 이제 미공군 지휘통제기가 식별됐는데요. 지난 7일에도 한반도 상공이 식별됐던 미공군 지휘통제기 E8C 조인트 스타스가 11일 또 식별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식별된 기체는 지난 7일 날 식별된 것과는 다른 기체입니다. 다른 기종이라는 거죠. 이건 미 공군이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2대의 미 공군 지휘통제기 E8C 조인트 스타스를 배치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평소에는 딱 한 대 배치되는데 최근 들어서 한 대가 지금 더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심상치 않은 조짐입니다. 이 항공기 추적 사이트인 레이더박스하고 ADS 자료를 보니까요, 10일 오후 10시 48분 전북 정읍 상공에서 첫 식별됐는데요, 4시간 20분이 경과한 11일 오전 2시 4분에 서해 국제공역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의 항적은 완전히 베일이 가려 있습니다.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ADS 작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4시간 20분 동안 이 E8C는 도대체 어디를 휘젓고 다녔을까요? 그리고 오전 2시 26분 한국 시간인데요, 서해에서 인천, 시흥을 지나서 다시 서쪽으로 비행하는 왕복 비행을 했습니다. 2시 34분 E8C는 다시 AD 작동을 껐습니다. 중단했습니다. 또 14분 후인 2시 48분에 전북 정읍시 상공에서 다시 식별이 됐고요. 이후에 김제시 상공까지 북상한 다음에 서해로 항로를 변경했다가 유도를 통과한 다음에 흑산도 상공까지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28C는 흑산도 상공에서 다시 북동쪽 군산시를 지나 내륙으로 진입한 다음에 충남, 태안, 보령, 홍성을 거쳐서 다시 서해 방향으로 변경해서 해미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미면에는 대한민국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이 주둔하는 서산 전투비행장이 있습니다. 해미를 거친 E-28C는 다시 항로를 남서쪽으로 변경해가지고 서해로 나간 다음에 보령시를 지나서 전남 영광군 상공에서 또 전라도죠. 여기서 ADS 작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때가 오전 4시 1분입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또다시 항적을 숨겼습니다. 딱 전라도에 가서 1시간 동안 항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이 E-28C의 최초 식별부터 최종 식별까지 비행시간은 한 5시간 40분가량인데 거의 대부분의 항적을 숨겼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확인된 항적은 겨우 35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이 E-28C는 뭘 정찰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군산 미군기지에서 진행 중이던 제8 전투비행단의 훈련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E-28C의 항로를 보면 태안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ADD하고 안흥종합시험장,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집중 정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역시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12월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여만 이렇게 미군 정찰기들이 수시로 포착된 게 아니고 지난 11월 말에도 한반도 상공에는 미군의 정찰기들이 여러 식별됐습니다. 제가 우리 와이탄 정세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1월 23일, 26일, 28일 3일간 연이어 미 공군의 EAC 조인트 스타스가 한반도 상공에서 식별됐고요. 28일에는 저녁 8시 29분 홍성 상공에서 처음으로 식별됐는데 시흥을 거쳐서 다시 남하를 한 다음에 서산, 서해, 울도 사이를 비행한 다음에 9시 33분 ADS 작동을 중단했습니다. 26일에도 미 해군의 해상 초계기 P-8AGS로 추정되는 기체가 경북 김천 상공에서 식별됐습니다. 0시 8분 한국 시간인데요. 첫 식별된 이 기체는 이 대전, 천안, 평택 상공을 선회한 다음에 보령과 군산으로 내려갔고 4시 49분 광주 상공에 또 광주입니다. 전라도입니다. ADS 작동을 중단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기체는 미 해군 또는 미 정보기관이 운영하는 정찰기로 보여지는데 이날 한 3시간 40분가량 한반도 중부 내륙 상공하고 아산만 일대를 정찰 비행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 해군이 해상 초계기로 운영하는 이 기체가 해상을 초계한 게 아니라 한반도 내륙을 비행했다는 거죠. 이게 특이사항이죠. 내륙도 주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그런 지역의 상공을 3시간 넘게 비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그런 예표가 아닌가, 그런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해상 초계기 외에도 25일과 26일 양일간에 이 한반도 상공에는 기종과 기체의 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미군 소속의 항공기 3대가 동시에 또 식별됐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오전에는 미 공군이 운영하는 정찰기인데요. RC-135W 리벳 조인트가 오전 10시 1분 한국 시간입니다. 한반도 상공을 정찰하는 것이 식별됐습니다. 영종도 인근에서 식별된 이 기체는 10시 59분 경기도 광주 상공으로 오더니 돌연 ADS 작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기체는 지난 11월 20일에도 한반도를 정찰하는 것이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정찰기는 야간에 이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간에 정찰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또 항적을 볼 때 아마 북한 지역의 특이 동향을 정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는 겁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기가 포착되었다는 것은 해당 정찰기들이 신호 송신기기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비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 트랜스폰더를 끈 상태로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위치를 노출한 정찰기가 이처럼 많이 포착됐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입니다. 뭔가 분명히 지금 보여주려고 일부러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군 정찰기들이 보여주는 항적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흔히 말해왔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같은 이런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움직임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미국 여러 군사 분석가들은 지난 11월 미 공군의 F-22 랩터 전투기 7대가 괌에 배치됐고 또 추가로 2대가 또 7일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기지에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들면서 북한의 도발을 미리 예방하고 신형 무기 체계 같은 것을 분석하려고 하는 차원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들 합니다. 이 F-22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를 피해가지고 은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 미군 정찰기들이 일부러 항적을 노출했다. 이것 자체가 미 정찰기들이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측에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제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 유명한, 그리고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죠.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지난 8일 미국의 소리 무효에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도발을 감행한다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이 어떤 무기 역량을 갖췄는지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정보 자산을 얻게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설명만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찜찜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냐면 최근 들어서 미군의 정찰기들이 보여주는 항적이 만약에 북한 쪽이라면 중부 지역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왔다 갔다 했을 텐데 호남 지역과 주요 군사지역 상공, 남쪽의 군사지역 상공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는 곤란한 뭔가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할 때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공개적으로 정말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 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까놓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뭐 아직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적당한 때 공개를 할 날이 있을 거로 믿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지금 한반도 상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미군의 정찰기들의 그 상황을 그냥 흘려보낼 것은 아니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계속 우리 Y타임스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